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조회수 컬럼 추가부터 한번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죠. 자, 또 컬럼 추가래요. 추가한 후 삭제해달라고 하네요. 이거는 그냥 삭제하는 방식을 익혀보기 위해서 연습하는 문제인데, 자 일단 컬럼 추가 얼털 테이블, 그죠? 아티클에 add 컬럼 hit이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할 거야. 이 조회수 컬럼 같은 경우는 타입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숫자 들어갈 거니까 인트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조회수도 마이너스라는 게 있나요? 없죠. 언사인드까지 넣어주고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조회수가 널일 수 있어요? 안 되겠죠? 널이면 데이터에 널이 들어있으면 실제로도 화면에 널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를 우리가 화면에 보여주기 전에 이 데이터 널이야? 그럼 이걸로 치환해서 보여줘 라고 정할 수는 있는데, 데이터 자체에 널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데이터라면 널을 허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unsigned에 난널까지 만들어 주시고,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컬럼은 어디 밑에? 닉네임 밑에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밑으로 좀 가져옵시다. 계속 구조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잘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삭제를 해달래요. 자, 컬럼 삭제. 컬럼 삭제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삭제 뭘까요? 딜리트 아니면 드랍이겠죠? 여기서는 드랍을 씁니다. 드랍 컬럼. 자, hit 컬럼을 삭제할 거야. 근데 조건 같은 거 필요해요? 얘는 그냥 컬럼 삭제예요. 요게 뭐 이 컬럼에 데이터 타입이나 제약 조건 같은 거 굳이 써줄 필요 없고요. 이 hit이라고 하는 컬럼이 똑같은 이름으로 또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지울 때 뭐 어떤 hit 컬럼을 지울 거야 라고 우리가 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을 시켜버리면 잘 지워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추가해달라고 했으니까 아까 추가한 거 가져와서 다시 추가를 해버리고 삭제할 때 컬럼 삭제는 드랍 컬럼 사용한다. 이거 하나 해보기 위해서 지나가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비어있는 닉네임을 채워넣기. 닉네임은 select 어디갔어? 자,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 걸 봐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 하나 봐놓고, 닉네임 칸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잖아요. 이거가 근데 아까랑은 좀 다르죠. 우리가 hit 컬럼 만들었어요. 얘 난널 넣었죠. 데이터 타입 민트고 음수 안돼 unsigned 넣었고, 그랬더니 기본값 뭐 들어왔어요? 0 들어왔죠. 근데 얘는요, 얘도 우리가 나중에 추가한 컬럼이잖아요. 데이터 이미 있는 상태에서. 근데 얘도 난널이었죠. 근데 얘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 상태인 거죠. 띄어쓰기 하나도 없는, 그냥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 근데 이거랑 널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했었죠. 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왜 얘는 널이 아니라 그렇게 들어갔을까요? 원래 문자열의 기본 값은 널이었고 자바에서도 얘도 비슷할 텐데 왜 널이 아니라 공백이 들어갔죠? 네, 딴 널로 제약 조건 걸었으니까 널 못 들어가요. 얘는 들어가고 싶어도 제약이 걸려 있어서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널이 아니라 공백이 들어간 상태인데 얘를 무명이라고 하는 문자로 채워 넣어 달래요. 그럼 우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 건드리는 거죠. 업데이트 아티클에 set 닉네임을 무명으로. 자, 여기까지만 해도 상관은 없죠. 어차피 우리 둘 다 바꿀 거고 따로 조건 줄 거 없어요.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하고. 그럼 이제 무명이 잘 채워졌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할 때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아까 상황 생각해 봤을 때 where 닉네임에 이런 식으로 조건 줄 수 있겠죠? 지금은 채워졌지만 아까는 비어있던 상황이었으니까 이렇게 조건 주고 하면 그 비어있는 상태가 얘랑 일치하기 때문에 바꿔집니다, 무명으로.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는 생략을 해도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좀 몇 개 추가를 해달래요. 아예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insert죠. insert into article에 set reg date now 타이틀은 제목 3 바디 내용 3 그리고 닉네임 얘는 홍길순이네요. 그리고 히트 얘는 몇이야? 10이라고 나와있네요. 이렇게 넣어주고 마지막은 세미콜론. 자, 얘를 추가해달래요. 추가하면 되죠. 그리고 밑에도 하고자 하는 게 비슷하니 복사해다가 조금씩만 바꿔주겠습니다. 44 여기가 홍길동, 히트가 55 그리고 실행하고 또 5 여기도 동이네요. 그리고 히트는 다시 10 또 실행하고 하나 더 6 여기는 임꺽정 그리고 히트가 100 또 실행하고. 자, 그리고 나서 다 했으면 셀렉트까지 데이터 4줄 지금 추가했습니다. 4개의 로우를 추가한 거예요.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 3개만 보여달래요. 일단 보여주려면 뭘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쵸, 조회를 해야지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셀렉트로 시작을 할 겁니다. 셀렉트 조회가 가장 많은 게시물 3개. 일단 어떤 컬럼을 특정 컬럼을 보여줘라 한 건 없으니까 별 그리고 from 아티클 안에 있는 걸 일단 보여주겠죠.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고 이것도 들여쓰기를 좀 신경써서 해보자면 자,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조회를 하면 지금 밑에 보고 있는 이 결과 똑같이 나올 거잖아요. 전체 조회한 거니까. 이 상태에서 게시물이 가장 많은, 아니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 3개래요 일단 조회수가 제일 많아야 돼요. 그러면 그냥 조회가 아니라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쵸? 근데 지금 얘는 오더바이랑 리밋을 쓰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웨어절, 우리 조건 쓰는 웨어절 말고 오더바이 힌트에서 주는 대로 한번 해보죠. 오더바이. 자, 여기서 만약에 아이디를 했다. 얘가 뭐하는 앤지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이렇게 했다. 결과 보면 똑같죠? 근데 이렇게 하면 달라졌죠?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얘는 도대체 어떤 역할이길래 이런 다른 결과를 보여줄까? 얘는 정렬입니다. 네, 오더바이라고 하는 거는 정렬을 하는 거예요. 이 오더바이가 쓰였다 라고 하면 정렬을 하겠다 한 거고요. 누굴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건지 적어준 거예요. 지금 ID, 컬럼 ID가 들어왔으니까 ID 컬럼 기준으로 정렬을 하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DSC, 우리가 알고 있는 DSC랑 똑같은 이름이죠.
제가 처음에 디스크라이브 나올 때 말씀드린 적 있어요. 뒤에 정렬 부분에서 디센딩이라고 하는 DESC가 똑같이 나올 거다. 근데 사용하는 부분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일 뿐 그렇게 헷갈리진 않을 거다 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 타이밍이에요. 이 DESC 자체가 디센딩이라고 하는, 얘는 내림 차순이고요. 아까 아무것도 안 썼을 때 있죠? 얘는 기존이랑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순서로 정렬된 거예요? 오름 차순이죠. 여기는 ASC라고 하는 어센딩, 오름 차순을 뜻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키워드가 있어요. 있는데 분명히 안 썼는데 똑같았단 말이죠. 자, 안 쓰면 어센딩이 기본 값이에요. 오더바이는 내가 컬럼을 지정하고 어센딩, 디센딩 안 정하면 무조건 기본으로는 오름 차순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ASC는 없어도 뭐라고 안 하고 그냥 오름 차순 해주는 거고요.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어센딩은 잘 안 쓰죠. 어차피 기본값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DESC 얘 같은 경우는 디센딩, 얘는 내림 차순 반대니까 명확히 써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 순서를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리스트 보여줄 때 가장 최근 글이 맨 위에 있어야 되는,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막 폴 프린트 아티클스 만들어서 뭐 순회해서 역으로 돌리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과정 필요 없죠. 이 쿼리 하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니까 우린 이거 자바로 옮겨서 그냥 리스트 이거 자바 안에서 데이터 처리하고 화면에 보여주기만 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훨씬 간편하게 게시판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로직 같은 걸 많이 구현을 했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간단한 쿼리문 몇 개만 작성을 해주면 얘가 데이터 모양을 이렇게 바꿔서 보여주니까 우린 이대로 자바한테 넘겨줄 거고요. 자바는 이걸 받아다가 그대로 화면에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대로 보여줘도 되고 원하는 대로 좀 바꿔서 보여줘도 되고 그런 식으로 게시판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 아이디 기준으로 했잖아요, 저는. 근데 문제는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이에요. 그럼 기준이 누가 돼야 돼요? 히트가 돼야 되죠. 그리고 가장 많은 거부터 3개까지만 보여줘야 되니까 DESC 필요하겠죠. 내림 차순이 돼야 반대로 높은 거부터 나올 거니까. 자, 이러고 나서 나는 3개만 필요해요. 그 나머지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돌려보면 다 나오잖아요. 3개만 필요하다는 얘기는 딱 이만큼만 나와달라는 얘긴데, 그쵸? 여기 리밋, 우리 아까 써본 리밋이 힌트로 들어와 있네요. 얘는 이렇게 써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서부터 실행이 될 거고, 얘가 셀렉트를 하는데, 아티클 테이블을 조회를 하는데 한 결과에서 이걸로 정렬을 해서 조회를 할 거고요. 그 정렬된 애 중에 위에서부터 3개를 끊어서 보여줄 거예요. 1개를 걸어놓은 거니까.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리밋이 오더바이 전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얘는 에러가 납니다. 문법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렉션에 사용하는 셀렉트, 그리고 어떤 컬럼, 그리고 프롬, 어떤 테이블, 그리고 나서 웨어, 뭐 오더바이 이런 거 지금 배우고 있죠. 얘네들이 각각 순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서를 어기면 문법 에러가 나요. 그래서 나중에 복합적으로 막 이것도 쓰여 저것도 쓰여 쓰이는 게 많아져서 쿼리문이 길어지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착각했을 때 단순히 문법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것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익혀지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인 들어가고 그룹으로 묶고 이런 거 하다 보면 거기서는 좀 외우긴 해야 돼요. 기본적인 틀을. 근데 그 전까지는 크게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번에는 작성자 명이 홍길로 시작하는 게시물만 보여달래요. 여기 like라고 나와있고 힌트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얘도 일단 셀렉트를 해야겠죠. 그리고 컬럼 지정한 거 따로 없으니까 별 넣어주고요. from article 여기까지는 공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작성자명이 얘로 시작을 해야 된대요. 이거 우리가 옛날에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할 때 만들었던 기능 중에 비슷한 거 있지 않나요? 검색어 기능. 네, 그쵸? 서치 키워드로 리스트에서 검색했던 그 기능과 유사한 거죠, 상황이. 우리가 검색한 검색어가 제목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글들 찾아서 보여줬었잖아요. 그것처럼 유사한 겁니다. 자, 이때 얘는 조건으로 걸려요. where, 자, 누가 닉네임이, 작성자 명이 홍길로 시작을 해야 된대요. 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갔대요, where가. 그럼 결과 어떻게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작성자명이 홍길인 애들은 없잖아요, 지금. 그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아티클 테이블 전체 데이터 안에는 닉네임이 홍길 두 글자로 끝나는 애는 없어요. 그쵸? 얘는 일치하는 거를 찾아주는 거고, 여기 힌트에 나와 있는 이 like, 얘는 한번 유추해 보세요. 뭐겠어요?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 우리가 검색어 기능에서 썼던 것처럼 포함되어 있는 그걸 찾아줍니다. 사용법이 어떻게 되냐면, like, 내가 원하는 컬럼 적어주고 나서 like,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힌트에 있는 거 그대로 적은 거죠. 이러면 이 조건으로 찾아줘요. 얘는 어떤 식으로 찾냐. 자, like가 이 뒤에 있는 애가 닉네임에 포함되면 찾아줄 거라고 했죠. 자, 근데 지금 보면 홍길까지는 문자고요. 이 뒤에 %도 따옴표로 묶여 있으니까 문자잖아요. 근데 이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이 %는 이 홍길 뒤에 뭐가 오든 신경을 안 써줘요. 그러니까 홍길 아무개라고 써 있어도 찾아줘요. 홍길까지만 있어도 찾아줘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얘는 일단 먼저 해보면 지금 홍길 들어가 있는 게 3개죠. 3개만 나와요. 자, 그럼 이 %가 앞으로 왔대요. 얘는 결과가 어떨까요? 얘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면 이 % 위치에 아무거나를 인정해 주는 건데, 아무거나 하고 홍길로 끝나야 된대요. 근데 우리 거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못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느낌표가 %가 여기로 들어왔대요. 양쪽으로. 그럼 얘는 어떨까요? 얘는 3개 나와요. 왜냐면 앞에도 무시해주고 뒤에도 무시해줘요. 양쪽으로 무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홍길만 들어있으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자. 동. 그러면 이 닉네임이라는 컬럼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동이 들어있는 데이터, 이거 2개죠? 얘네 2개 다 주는 거예요. 앞뒤 다 무시.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like는 실제로 검색 기능 같은 거에서 많이 써요. 검색 기능이 필요한 곳에 쿼리문을 날려야 될 때 실제로 like로 해서 검색을 많이 하는데, 이 %를 넣게 되면 이 자리에 들어온 글자들은 다 무시를 해주고, 뭐가 와도 상관이 없고 중간에 동만 들어있으면 다 꺼내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쪽을 가둬서 쓰는 검색 기능을 제일 많이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시작은 무조건 동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끝나는 게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 거지 동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또 안 나오겠죠, 우리 거에서. 그쵸? 근데 얘가 앞으로 오면 동 2개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유의하시면 되고, 사실 이 like 문법도 구글에 구글링 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떻게 쓰더라?
like만 알고 있으면 돼요. MySQL like만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문제는 이걸 원하고 있으니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 실제로 많이 쓰일 거니까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기능을 만들 때에도 많이 쓰는데, 실제로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테이블 안에 이런 데이터가 있어? 이거 있나? 라고 혼자 찾아볼 때도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막 개발을 하다 보면 이제 운영기관에서 테스트 데이터를 넘겨주기도 해요. 이제 어느 정도 규격을 갖춰서 넘겨주는데, 그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DB에 밀어 넣고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가 개발을 뭔가 실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데이터가 자꾸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하고 데이터를 찾아보면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런 걸로 많이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쿼리문은 여러분들이 기능 개발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데이터 파악을 하기 위해서도 많이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조회수가 10 이상 혹은 55 이하인 것만 보여달래요. 10 이상 55 이하. 그럼 범위가 이렇게 잡힌 거죠. 여기 hit이 이 안에 포함되는 애들만 꺼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죠. 우리 이 웨어절 자바에서 누구랑 비슷하다고요? 조건이니까 if랑 비슷하겠죠. if나 스위치 이런 애들이랑 비슷해요. 얘도 조건이니까. 그러면 일단 써보죠. 셀렉트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공통 그럼 아티클에서 꺼내 올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야 이거 조건을 걸어줘야 됩니다. hit이 10보다 이상이래요. 그쵸? 얘는 둘 다 만족해야 돼요?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둘 다 만족해야 되죠. 그럼 우리 if에서 뭘로 엮었어요? and. 얘도 똑같습니다. and. 얘를 줄바꿈을 했는데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시면 되는데, 저는 and를 쓸 때 보통 줄바꿈을 하는 편이에요. hit 55보다 이하여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엮어서 검색을 해버리면 이 조건이 둘 다 충족되는 게시물 결과만 셀렉트를 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0이거나 100인 애들 사라졌죠? 원래 기존 데이터는 이거고, 여기서 이 둘 조건을 만족하는 건 이렇게 3개인데 10, 55, 10 이렇게 3개가 잘 나온 거죠.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범위잖아요. 숫자 범위가 앞뒤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betwee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도 시스템 키워드죠. 이 between이라고 하는 얘를 사용해서 조건을 줘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 편하게 찾아서 해보시면 되고요. 저는 근데 between보다 그냥 따로 거는 게 좋더라고요. 취향이에요. 그냥 between 문법이 편하신 분들은 between 해서 써도 되고, between 뜻 자체가 뭐뭐 사이에잖아요. 그 범위를, 일정 범위를 지정해서 그 사이에 있는 값을 원할 때 between 문법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사용법은 구글링 쳐보면 너무 기본적으로 다 나오는 것들이니까 따로 짚지는 않을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찾아서 해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작성자가 무명이 아니고 조회수가 50 이하인 것만 보여주세요. 자, 얘는 아니고네요. 아니고죠. 조건이 뭐예요 그러면? and죠.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일단 select 별 from article까지는 공통이고, 자, where절로 조건을 줄 건데, 자, 이때 작성자가 무명이 아니어야 된다. 자, 닉네임이 무명 이러면
닉네임이 무명이 아니다 겠죠? 이 느낌표 이꼴 얘는 우리가 많이 보던 거잖아요. 같지 않다 그죠? 근데 마냥 똑같진 않죠. 우리가 했던 자바랑. 지금 이런거 닉네임 이꼴 이거는 셋이고 이거 말고 조건에 쓰인 이꼴 없나? 이런거 지금 얘는 아이디가 0인 애들 다 골라준 거잖아요. 원래 자바대로면 이게 맞아 보이는데 우리 그렇게 안 썼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얘는 같지 않다 의미 그대로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무명이 아니 고니까 엔드, 그리고 조회수가 hit 50 이하래요. 조건 두 개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무명이 아니어야 되고 먼저, 그리고 나서 히트도 50이 아닌 애들만. 그럼 지금 여기서 찾아보면 일단 이거 4개 중에서 50 이하래요. 그럼 12개 이거 나오겠네요. 그죠? 얘네들은 각각 3번과 5번 게시글이네요. 잘 나오죠? 똑같은 한 테이블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원하는 우리 입맛대로 골라서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DB 처음 들어갈 때 여러분들한테 DB 진짜 깊게 파보실 분들은 파보셔도 너무 좋다, 비전이 너무 좋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중 가면 진짜 어려워진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사실 기본적인 문법 너무 쉽잖아요. 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 뭐 쇼 다 너무 쉬워요. 기본적인 건 진짜 쉬워요, DB가. 근데 조금만 심화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 테이블들 수십 개를 가지고 엮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과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테이블들끼리 엮는 과정에서 조인이나 뭐 유니온 같은 개념들도 사용이 되고요. 여러 가지 사용이 되고, 뭐 동적 할당을 위해 프로시저나 트랜잭션 이런 것도 사용이 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뭔가 내가 DB를 쿼리문을 짠다? 라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게시판에선 그렇게 어려운 내용까지는 안 다뤄요. 왜냐면 그렇게 어려운 기능이 들어갈 만한 기능이 없어요, 우리 게시판은. 그래서 딱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DB를 진짜 공부를 해보실 분들은 이제 깊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능숙하게 됐을 때 실제 기술자가 돼서 높은 대우를 받으며 편안한 미래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그거 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도 쉽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제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DB에 대해서 엄청 깊게까지 연구를 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실무에서 활용하고 문제없이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정도인 거지 그 수준은 아니라서.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같지 않다 표현했는데 이걸로도 가능할 겁니다. 이건 표기법이 다른 거예요. 둘 다 같지 않다의 의미예요.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 결과는 같습니다. 둘 중에 편한 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구글링 해보시면은 이 방법 저 방법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그냥 본인이 편한 거, 내가 더 손이 잘 가는 거 골라서 쓰시면 돼요. 어차피 의미는 같지 않은 건 똑같으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무명이 건하네요. 조건이 이 고가 아니라 이 건하예요. 그럼 얘는 뭘로 엮여야 되죠? 5어겠죠? 얘도 똑같습니다. 5어로 엮어주면 돼요. select from 아티클까지 공통 where 닉네임 무명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서 or, 그리고 조회수가 55 이상 hit, 이렇게 두 개의 조건 5월로 엮어준 거죠. 자, 이러면은 우리가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무명이면서 55 이상인 애들 있어요? 있죠. 이거 조건 5어잖아요. 둘 중 하나만 만족이 돼도 나올 거니까 일단 이거 2개 나올 거고요. 무명 2개, 그죠? 그리고 55 이상 이거랑 이거 나오겠네요. 그럼 우리 셀렉트한 결과가 1번, 2번, 4번, 6번 게시물 나오면 되는 거죠. 잘 나왔네요. 그쵸? 엔드랑 오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정말 쉬워요.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완전 DB 수업도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정도만 간단하게 짚은 거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도 그렇고 사용해본 문법이나 이런 것들도 뭐 엄청 다양하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게시판을 또 하나 만들어 나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개념을 짚으며 또 해볼 거예요. 그때 가서 이런 문제 비슷하게 또 하나 풀어 볼 거고, 일단 방금까지 같이 한 내용은 정답을 제가 지금 공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게시판을 또 하나 만들 건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고요. 여기다가 DB 개념 플러스 시켜서 이런 걸 하나 만들 거예요. JAM이라고 하는. 근데 얘는 그냥 뭐냐면 JDBC 아티클 매니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베이직이었죠. 얘는 베이직이었는데 이제 DB 개념이 합쳐졌으니까 JDBC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이 JDBC라고 하는 건 뭐냐면 DB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MySQL 깔았고요, 설치했고요. 그리고 XAMPP를 사용해서 MySQL 설치하고 SQL 요구를 통해서 쿼리문들을 실행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원래 사용하던 이클립스를 딱 켜요. 그리고 그 이클립스랑 내가 쓰고 있는 현재 예를 들어 지금 이 A2 데이터베이스 얘를 연결을 하고 싶어요. 그냥 연결해줘 하면 해줄까요 얘네가? 안 해주겠죠? 그냥은 안 돼요. 이걸 연결을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JDBC 커넥터예요. 우리가 이걸 좀 설치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할 건 아니고 이거는 내일 정도에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이 이름을 따서 JDBC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겁니다. 이 JDBC는 자바랑 DB를 연동해서 쓰기 위한 그거예요. 이게 아마 정확하진 않은데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터 플레임을 약자로 줄인 게 JDBC일 겁니다.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래요. 예, 비슷하네요. 이 JDBC 자체가 이 커넥터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랑 DB랑 연동해서 쓰기 위한 파일 설정? 우린 이걸 추가적으로 하나 설치를 해야 되고, 그걸 세팅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래 쓰던 이클립스에다가 해도 똑같이 전혀 문제 없이 쓸 수는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요. 자바 고버전 하나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쓰던 이클립스 말고 여기서 STS로 넘어갈 거예요. 사실 이클립스 그냥 쭉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우리 어차피 나중으로 쭉 내려가면 마지막에 스프링부트 한다고 했잖아요. 이 스프링부트를 쓸 때 이클립스보다 STS가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슬슬 STS로 넘어가서 STS로 게시판을 만들어 볼 거고 적응할 겁니다. 근데 막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클립스나 STS나 거의 똑같아요. 얘네 둘은요,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툴 모양 자체나 실제로 단축키나 이런 것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 뭐 설정해야 되는 것도 거의 똑같고요. 그냥 다를 게 없어요. 왜냐면 STS가 이클립스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이거 스프링 프레임워크 말씀드리면서 한번 가볍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도 얘한테 특화되어 있는 툴이 있어요. 이가브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이게
소대문자는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가 대문자고 이런지. 아무튼 이가우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얘도 얘가 얘한테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툴이 있는데 그것도 결국 이클립스랑 똑같아요. STS든 이가부 프레임워크든 그냥 결국 이클립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다 똑같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클립스 가지고 뭘 해도 다 할 수 있고 STS 가지고도 뭘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완전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게 얘고 얘한테 완전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게 얘니까 그래도 우리가 얘를 다룰 거면 얘를 쓰는 게 편할 거고 얘를 다룰 거면 얘를 쓰는 게 편하겠죠? 그쵸? 둘 다 적당히 호환되는 걸 원하면 이걸 써도 되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차이점이 거의 완전히 없었는데 요즘 나오는 버전들 중에서는 이 STS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JSP나 뭐 CSS 아마 JS는 좀 확실하지 않은데 아무튼 JSP 관련돼서 내용들이 기본 세팅에서 좀 빠졌어요. 사이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얘네가 기존에 원래 다 탑재되어 있던 내용들을 빼버렸습니다. 그 버전부터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JSP를 배울 때 몇 가지 추가를 좀 해야 돼요. 다운로드를 더 설치를 추가적으로 하고 세팅을 한 다음에 사용하면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쓸 거고 일단 내일 수업에서 자바 버전 설치하고 이클립스 대신에 우리가 쓸 STS 설정하고 그리고 얘네 뭐 기본적인 세팅 같은 거 몇 가지 좀 완료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긴 연결해야겠죠? 우리 이제 또 관리해야 되니까 이제 새로운 레파지토리 하나 파서 긴 연결 새로 할 거고 앞으로 또 수업하는 내용들 거기에 계속 커밋 할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던 내용이 거의 또 비슷하게 반복이 되긴 할 거예요. 비슷한데 이게 추가되는 부분, 이게 사용되는 부분들은 좀 많이 달라지겠죠. 실제로 커넥터 연결해서 내가 어떻게 자바단에서 DB한테 명령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일부터 해볼 거니까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수업한 이 기본적인 쿼리문 다루는 내용들은 이 정도는 솔직히 어려운 거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크게 생각 안 해도 툭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연습은 좀 해주셔야 돼요. 뭐 구글링 하면 다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구글링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금요일이랑 오늘 수업한 내용 그 쿼리 정도는 좀 숙달을 하고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였지?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